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우리가 52조 개항과 열강들과의 수교,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열강들 서양 국가들하고 어떻게 이제 수교를 하는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심화적인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그 첫 번째로 강화도 조약. 네. 강화도 조약은 그 일반적인 이 별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조일, 수호, 조규. 요것이 이제 정식 명칭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화도 조약을 조일, 수호, 조규로 여러분들이 꼭 정식 명칭을 기억해 주십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조일, 수호, 조규다. 조일, 수호, 조규다. 조약 체결의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고종의 친정 체제가 있습니다. 즉 흥선대원군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물러나는 거죠. 물러납니다. 물러나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을 한다. 고종이 친정을 한다. 고종이 친정을 한다라는 거죠. 1873년도에 이제 이 고종의 친정 배경에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까? 명성황후의 역할이 가장 컸었죠. 명성황후가 원래 몰락한 가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비를 중전을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몰락한 가문에서 힘이 없는 어떤 외척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가문을 선택했던 것인데, 어린 나이에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뭐 남편인 고종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구중심처해서 뭐를 했어요? 이 명성황후가 뭐를 했죠? 계속 독서를 했다는 겁니다. 독서를. 그래서 다독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의 역할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난 거죠? 아니죠? 명성황후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물러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통상 계열론이 이제 국내에서는 확산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일본의 근대화죠. 이른바 이제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구식으로 근대화가 이렇게 된 거죠. 입헌군주국가가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뭐를 하느냐, 정한론이 대두된다라는 겁니다. 정한론. 이게 잘 안 써져요. 엉뚱한 데 써지고 막 이래요.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1811년 그때까지 12차례의 통신사 파견이 끝나고 나서 정한론이 대두가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힘을 기르다 보니까 이제 뭐 앞도 뒤도 안 보이는 거죠. 거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운요호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운요호라는 일본 배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허가도 없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건. 그래서 여기를 방비하고 있었던 서해안에 있는 그 관민이 협세를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일본 애들이 미국 애들한테 당했던 것, 똑같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이른바 함포 외교라고 그러죠. 함포 외교. 함포 외교. 함대를 끌고 와가지고 위협적인 하는 거 함포 외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듬해 1876년도에 이른바 조일, 수호, 조규를 강화도에서 맺게 된다라는 거죠. 강화도에서. 그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무슨 조약?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죠. 불평등 조약이다. 조선의 주권을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선을 자주국으로 임명한다, 자주국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자주국. 우리 그럼 우리가 어디 식민지예요? 이런 명칭을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청해 종주권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청해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항구를 개항합니다. 세계 항구. 부산 외에 세계 항구를 개항한다. 이 세계 항구는
원산하고 인천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항구를 개항했던 그 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중요할 거예요. 예, 부산이 맨 처음이고 그 다음에 원산이고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약간 여기 미니 앙증맞게 미니 지도를 그려보면은 대충 에이 왜 이래 정말 얘 그 비유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보면은 부산이 이쪽이잖아요. 부산. 네. 이런 짓 하면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 부산은 일본하고 이제 많이 가까우니까 이제 베이스 캠프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원산을 했던 거는 바로 이제 어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죠, 여러분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죠, 원산.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있는 인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 여기 인천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해안 측량권이 있습니다. 이 조선의 해안은 암초가 많고, 그 다음에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또 섬이라든가 이런 많이 많기 때문에 배들이 들락날락거리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 그래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해안을 좀 측량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을 그렇듯합니다. 지네들이 왜? 못됨시 우리나라의 해안을 지네들이 합니까? 그렇죠? 뭘 하게 돼? 침략을 하기 위한 어떤 지도, 발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현측량권이.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이 있습니다. 재판권. 이것이 이제 취해법권인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뭔가 이제 그 어떤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을 우리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뭔가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걔네들도 처벌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또. 그래서 불평등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불평등한 부분. 이것이 이제 조일수호조규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조일수호조규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 부록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일본인들의 거류지 설정이 있어요. 부록이니까 일본주의. 개항쟁 내에 심리 이내로 한다. 즉 개항장 내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심리라고 해봐야 뭐 4km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이 일본 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잠식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부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일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조일무역 규칙, 무역과 관련된 거예요. 무역과 관련된 거. 자,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와 국가들 간에 물건을 사고 팔고 뭐 들어오고 수입 수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무역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무역,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일본은 말이에요, 산이 많고 그 다음에 섬나라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식량이 많이 부족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의 어떤 식량, 곡식을 무제한 유출한다. 무제한. 지들이 가고 싶을 때 그냥 무조건 가져간다. 이게 무역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상품이 들어오고 수출입 상품에 의해서는 무관세다.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세라는 거는 이제 그 수입품에 붙여지는 세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관세를 매기는 건 바로 뭐예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무관세를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조일수호 조규하고 조일수호 조규 부록하고 조일무역 규칙하고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는 건가?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무역과 관련된 건 바로 뭐예요? 수출입과 관련된 거예요. 수출입. 아시겠죠? 부록은 뭐예요? 조일수호 조규에 없는 내용 다룬 거예요. 그럼 없는 내용 다루는 건 뭐예요? 일본인들 어디까지 돌아다녀라? 또 일본 화폐 사용하여라?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명칭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역은 뭐라고요? 수출입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나라 거 저쪽으로 지네들이 가지고 갈 때 무제한. 그다음에 지네나라 거 우리나라 들어올 때 무관세. 요것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명칭까지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구분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강화도제약 조일수호 조규 이 전문입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이 자주국이란 말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청해 종주권을 어떻게 한다?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4관 조선은 부산은 오래전에 조선국 부산은 오래전에 양국 백성의 통상지구가 되었다. 이 밖에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하여 통상하도록 한다. 이 두 개의 항구가 뭐라고요? 원산하고 인천이다 라는 거죠. 제7관 조선군 연해의 섬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 측량하도록 한다. 해안 측량권이죠.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에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한다. 이것이 바로 치외 법권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강화도 조약, 즉 조일수호 조규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양 국가들과의 수교를 공부해 볼게요. 미국과의 수교 보겠습니다. 미국과의 수교. 미국한테 우리가 별로 감정이 안 좋죠. 왜? 신미양요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미국과 수교를 할 수 있게끔 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청나라다라는 거죠. 청나라. 얘네들이 큰 역할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특히 일본 견제를 목적으로, 특히 이제 이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2차 수신사로 누가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 온 김홍집. 여러분들 1차 수신사 아니고 몇 차? 2차 수신사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2차 수신사입니다. 누가? 김홍집이 황준센,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관이죠. 황준센이 쓴 논문입니다. 조선 책략. 이 조선 책략. 조선이 이제 앞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거기 정확하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중국, 중국과 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일본, 일본과 맺어져야 되고, 연미국, 미국과 연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김홍집이 딱 가지고 와서 당시의 왕이었던 누구에게? 김홍집에게 보고를 딱 하죠. 김홍집이 아니라 김홍집이 고종에게 보고를 딱 하죠. 고종이 이걸 보고 야,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도 빨리 그럼 개화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유생들에게 쫙 뿌리죠. 쫙 뿌리죠. 그래서 반응이 좋을 줄 아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좋을 줄 아는 반응은커녕 이만손 등의 이만손 등의 상소, 영남 만인소, 어마어마한 상소가 빗발치더라라는 겁니다. 조선책략 하나 때문에. 그러나 청나라의 알선으로 인해서 서양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하고 수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초로. 이런 어떤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도에. 그래서 서울에는 미국 공사가 들어오게 되고요. 미국의 문물을 배우고 오거라 해서 보빙사가 파견이 돼요. 자, 보빙사가 파견되는데 이 보빙사가 파견됐다가 이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돌아와요. 예, 돈이 없어서. 그 여기에서 이제 보빙사로 갔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홍영식이에요. 홍영식. 이 사람이 이제 보빙사로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딱 보니까 와, 얘네들이 발달된 문물이 많이 있거든. 또 미국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교통도 좋고 뭐 소식도 잘 전하고, 야, 이 나라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힘이 있나 보다. 그래서 미국의 우편제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옵니다. 우편통신제도에. 그래서 홍영식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이제 계리직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이 우정국 초대 우정국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거중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중조정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 중간에 뭐라는 겁니까? 중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중개를 해주는 거중이란 말이. 자, 근데 이 거중이란 말이 뭘 중개를 해주느냐? 우리나라와 미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침략이라든가 핍박을 받을 때에 서로 돕고 조정한다. 이것이 거중조정인데, 여기서 서로 돕고 조정한다, 이 말뜻이 바로 뭐냐면, 이게 한미 군사동맹입니다. 이게 한미 군사동맹의 거중조정이. 군대 파견해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우리도 미국이 핍박받고 그럴 때 도와준다. 우리가 뭐 도와줄 일이 있겠어요? 근데 미국,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 거중조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고종이 거중조정의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예, 모른 척하죠. 예, 먼 산 바라보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관세부가가 있다라는 거죠. 관세부가. 자, 이 관세부가가 일본과 체결한 조약과 굉장히 다른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유관세입니다. 유관세. 미국하고의 여기 통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수호도 있지만 통상조약. 미국하고의 관세 부과하는 유관세,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해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취해법권 있습니다. 취해법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가 있다라는 거죠. 최혜국 대우가 바로 뭐냐? 최혜국 대우가 최고의 혜택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쟤네들한테 최상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최혜국 대우 이렇게 하면서 딱 맺었어요. 그러면 얘네가 맺은 조약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돼서 뒤에 영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도 영국한테 더 큰 특혜를 주거나 더 안 좋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최혜국 대우예요. 자, 미국하고의 조약 체결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러니까 1882년이죠. 미국하고 조약 체결 이후에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한다. 자, 즉 이 얘기는 미국하고 조약 내용을 갖다가 체결을 했으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준하는, 그와 비슷하게 조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하고 조약을 맺고 나서 다른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는데 얘네들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을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영국한테 잘해줄 만큼 미국도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최혜국 대우예요. 자, 이 최혜국 대우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하나 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조약 이후에 1883년도에 일본하고 조일 통상장정을 맺습니다. 통상장정. 조일 통상장정을 맺는데 이것도 이름 잘 알아두세요. 1883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하고 조약 체결 이후죠. 이걸 맺는데 일본하고 다시 한 거예요. 왜? 미국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그 이전에 강화도 조약 때 너무 많은 혜택을 주었어. 그래서 최혜국 대우에 맞게 얘네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관세로 가는 거예요. 유관세. 원래 무관세였잖아요. 일본 애들도 유관세.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양곡의 유제한 유출로 갑니다. 양곡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것이 방공령이라는 것이 나와요. 방공령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의 곡식을 이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의 식량 사정이 안 좋아,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관찰사 같은 관리가 1개월 전에 일본에게 통보를 합니다. 1개월 전에. 한 달 뒤부터는 곡식을 조금 지금 가져가는 것보다 좀 덜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 애들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수교 때문에 일본과의 통상장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나라와 수교를 하고 또 어떤 나라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특히 명칭과 여러분들이 잘 중요해요. 맨 처음에 강화도 조약,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강화도 조약으로 하면 안 되고 조일수호 조규. 그래서 좀 부족해서 조일수호 조규 부록. 그죠? 그 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거, 수출과 관련된 거는 조일무역규칙. 그 다음에 미국과 수교 이후에
조일 통상 장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아주 잘 틀리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황준센의 조선책략 보겠습니다. 조선책략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글이죠. 1880년에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도 위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을 중국, 지네들을 위한 방파제로 삼기 위한 것이죠. 방파제.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그죠? 일본과 맺고 결일본, 미국과 연합하여 연미국 이것이 그로서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라는 겁니다. 길뿐이다. 자, 미국하고 이제 서양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하고 통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청나라의 알선으로 인해서 영국과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독일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를 경계를 했는데 러시아하고 했던 이유는 이모군란 할 때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모군란 때에 우리나라 이제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청나라의 그 이용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독일 외교관인 멜렌도르프가 적극 추천을 하죠. 밀어붙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수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 국가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국가가 이제 강대 국가 가운데 프랑스예요. 1886년도 프랑스가. 왜 얘네들이 제일 마지막에 했느냐? 서양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쳐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천주교를 공인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천주교를 사학이라고 그래서 사악한 종교다라고 해가지고 박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공인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수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에게도 치해벽권 최국 대우를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과 열강들의 수교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챙겼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흐름 속에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면서 심화적인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의 그 라이벌들은 모르고 틀리는 그런 문제들, 요 단원에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모군란과 개화사상이군요. 개화사상과 그 다음에 위정척사 사상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